행정사 손실보상은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오랜만에 집에 전화하면 엄마가 전화 받잖아요. 사실은 하숙비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말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심하고 하니까, 어색하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 별일은 없죠. 사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일 없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엄마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별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 같으면은 별일이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착한 엄마들은 이제 좀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엄마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안 그래도 일이 하나 있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에 니 운동한다고, 뒷마당에 엽기하고 갖다 놨는 거, 창고로 다 치웠다. 그래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이제 텃밭도 있고, 이제 운동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이 지금 20평이, 전번에 안쪽 집에 불나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이번에 소방도로 내면서, 우리 땅이 좀 잘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땅도 좀 뒷마당 쪽이, 잘려 나갔다. 한 20평 정도.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요? 이렇게 안 묻고요. 그냥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보상은 얼마 나온대요? 딱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행정상의 손실보상에 완벽한 구조를 다 꿰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이제 사실은 이러한 소방도로를 건설 하기 위해서, 그죠?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요, 뒷마당이죠. 땅의 뒷마당입니다. 이러한 뒷마당의 일부가 사실은 잘려 나간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드리면 잘려 나간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집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상속될 집이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도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가지고 보통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지 이제 모양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평수가 넉넉하지도 않은데 또 거기서 20평이나 잘라 나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왜 우리 쪽으로 나오지? 하면서 반대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했냐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게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속에서는 어떤 말이 숨었냐면은, 그러한 도로를 토지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권력적인 작용이다. 즉,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작용이지, 내가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날 잘려 나간다? 그러면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이런 구조인데, 이 손실보상은요, 이제 크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초점은 보상에 있어요. 이런 것대로 보상이니까 보상인데, 손실보상의 원인 행위는 뭐냐면, 이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의 뒷마당의 일부가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원인 행위예요. 이 원인 행위. 이런 원인 행위인데,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뒷마당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않는 자가 초점을 두면,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보상금은 청산인데, 청산하라, 이런 의미고요. 일단은 뒷마당이 잘려나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거기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청산에다 초점을 두면은, 그러면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말들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소방도로를 건설한다라는 것들죠. 하기 위하여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는요, 공공의 필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이해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나오죠. 뒷마당이라는 것은요, 토지인데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이러한 토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권이죠.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잘려나갑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려나간다는 것은 재산권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죠. 이러한 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재산권이라는 것은 뭐냐?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데는 당연히 뭡니까? 잘려나가는데 상대방이 있잖아요. 노라고 할 수 있느냐?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력적인 작용입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인 작용이고요. 권력적인 작용 때는 반드시 뭐냐?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그래서 이는요, 이러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침해라고 할 때 침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침해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침해 자체가 뭐냐?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권리에 침해해야 된다. 이런 침해가 있었을 때 이제 재산권의 침해인데, 그런 침해가 이런 침해도 사실은 뭐 재산권 침해라고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땅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집이 있는데 조용하게 살았어요. 나 조용하게 살라고 803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이제 대구는 막 번화하고 이러니까 803 구석에 와서 조용하게 살라고 했는데 옆에 도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막 버스가 다니고 시끄러워요. 그것도 사실은 침해라고 하면 침해가 돼요. 근데 그런 침해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침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근데 요새는 이제 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별 말 안 하는 거지. 원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기 외관에 인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9mm 파운드나 하여튼 외관에 인동이 있는데요. 인동 장씨들이 계시는 데거든요. 이 인동 장씨 우리나라의 대성에 해당되는데요. 그분들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기차가 이제 지나가는데 철도가 놓는데 인동 장씨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외놈들도 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철도가 인동을 안 지나고 다른 데로 지나가게 됐어요. 그 바람에 인동은 낙후하게 됐죠.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럼 그냥 침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옆에 도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나 이것도 재산권 침해다, 말은 되긴 돼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실에서도 뭐 문 그 딱딱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예민해가지고 난리 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과자 봉지를 있잖아요, 가감하게 있잖아요, 막 그냥 부스럭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같이 좀 참고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나도 또한 살아가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소음이 있겠죠. 그렇듯이 그냥 우리가 이 사회를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감수해야 될 그런 이러한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있잖아요, 뭐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회적 제약이 아니고. 자, 이러한 특별한 이 희생은요, 정말로 특별한 희생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러한 특별한 희생이 되었을 때 이때 뭐니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바로 뭐냐? 손실 보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에 대한 적법하고 권력적인 구체적인 침해가 있었을 때 그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면은 우리가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냐? 손실 보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냐? 이제 여기서 한 이유가 뭐냐면, 뒷마당 일부가 잘려 나가는데 누구 뒷마당이냐? 소방도로는 누가 쓰느냐면 공공의 필요, 모든 사람이 쓰는 건데, 뒷마당은요, 특정한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형평이 안 맞다. 쓰기는 동네 사람들이 또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쓰는데 왜 땅은요, 특정한 사람만 땅을 내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를 건설해 놓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세금을 낼 때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도로 건설했죠, 그죠? 했는데 도로는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용해.
포항건설 제일 많이, 포항제철이 많이 사용하는 거야. 걔들은 도로에, 돈 안 내는 도로 있죠, 그죠? 저기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세금은 우리가 내가지고 걔들 장사시켜 주는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은데, 과거에는 그래도 낙수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또 다시 또 직원이 돈을 써가지고, 또 이게 한국에 또 내수에도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에서 돈들이 다 위에서 빙빙 돌고, 다시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이제는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왜 누구 땅만 되고 누구 땅은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 김씨 땅만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평부담을 하자. 똑같이 이제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이 땅에 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러한 비용은 또는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공평부담을 하자. 희생을 공평한 희생을 하자 하는 이런 구조가 뭐냐? 손실보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오죠. 이런 개념 정의는 한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 반복됩니다. 또 하나가 좀 이따가 헌법제 23조 3항을 봐야 되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구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뭐냐면 이러한 공공의 정리하면은요, 방금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이러한 필요에 의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뒷마당이 뭐라면 재산권이죠. 핵심은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과 달라요. 손해배상은 신체나 생명도 되고 정신적인 것도 되지만은 손실보상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이러한 침해죠. 이러한 침해가 이러한 구체적이고 그러한 특별한 희생일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일 때, 방금 얘기하지만은 전체적인, 이러한 전체적인이라는 말 속에서는 단체주의가 숨어 있어요, 그죠? 이러한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나오죠.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나옵니다. 대구에도 보면은 공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 동네가 공평동이냐면, 법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법원이 이제 거기 있다가 옮겼는데, 그래서 공평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공평보다 형평이면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등인데, 견지에서 행하는, 돈을 지급하는 걸 행한다고 표현하는데, 행하는, 조절적인, 이게 이 사람한테 너무 손해 많이 갔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좀 끌어 당겨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좀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해를, 메워주는, 이러한 손해 전보 행위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요.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보는데, 자, 그러면 손실보상을 왜 해주니 하는 이런 이제 근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의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한번, 따져봐 줍시다. 손실보상의 근거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교과서를 이제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뭐 설명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하니까 또 이 자체는 뭐 전체적인 이해 같은 것도 이미 다 돼 있는 상태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손실보상의 근거 나오는데요. 생명상의 손실보상의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근거는 뭐냐면 이론적 근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근거인데, 이론적 근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적 근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손실보상을 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손실보상을 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손실보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다만 내가 그냥 한번 적어 보아주면 나오죠. 그래서 책에서 은혜설 나오죠. 은혜설. 은혜라는 왕의 은혜란 겁니다. 왕토사랑인데요. 이 우리가 이제 서양 법 체계를 굉장히 많이 배워가지고 이 역사를 서양법하고 약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군주하고 서양의 군주는 너무 많이 달라요. 서양의 군주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동양의 군주하고 사실은 이제 서양이 우리 동양을 볼 때 좀 웃기게 보는 게 이 사실은 뭐냐면 오리엔트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오리엔트라고 말하는데 엄밀하면서 오리엔트는 중동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까이 보는 게 중동이 거기니까 아시아도 거기에 아시아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중동 지방의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 원래 이쪽에 이렇게 큰 땅이 있는지 몰랐지 그놈들 무식하니까 야만인들이니까. 그게 몰랐는데 근데 사실은 군주라고 할 때도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에 걔들은 왕토사랑 모든 땅이 왕의 땅이야.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토사장인데 그러면 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도 왕의 땅이니까 내놔 임마 하면 내놔야 되는 거야. 지 땅 아니니까. 그럼 내가 도로 건설하겠다 하면 그 도로 건설하는 거지. 그 본래는 뭐냐 돈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이제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하회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돈을 좀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맞아. 지금 이제 자기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중에서 이제 좀 지겨워가지고 이제 좀 떼야 되겠는데 잘 안 떨어져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좀 헤어졌으면 딱 좋겠는데 잘 헤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일단은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약간 거리가 좀 있는데 차비를 좀 써야 되는데 저쪽에 을지로 쪽에 가면요 왜 덕수궁이라고 있거든요. 서소문동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덕수궁 돌담길 그걸 걸어가면 된대요. 옛날부터 이 덕수궁 돌담길은 데이트하기 되게 좋잖아요. 대신에 뭐냐 거기를 가면 헤어진다 하는 속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덕수궁 돌담길 이렇게 걸어다 보면 너무 막 이렇게 막 은행나무가 막 떨어지고 막 돌담길 뒷보고 이러니까 거기서 데이트하는 거 배 아프니까 이제 그런 소리 했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재미나는 게 이 덕수궁 돌담길은요 떼놈들의 뭐냐면은 자금성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금성은 보면 반듯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덕수궁 돌담길은 꼬불꼬불하니까 이제 이쁜 거야. 이렇게 막 꼬불꼬불해. 그래서 왜 꼬불꼬불했나? 막 자연의 미를 살렸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의 소유지 때문에 그렇게 됐대. 개인 소유지를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왕의 땅이 갔다는 거야. 저는 그 부분의 역사를 법제도를 한번 연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돼서 안 하지만은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지만 두 번째가 뭐냐 기득권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특별희생서 있죠. 그래서 공평부담설 공평부담 특별희생인데 오늘 현대에 와서 좀 차용할 만한 것은 공평부담설과 특별희생설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특별희생설이 좀 더 가장 가깝다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실정법적 근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정법적 근거인데요. 그럼 이런 손실보상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느냐? 있죠. 자, 이런 얘기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 나오죠? 첫째는 뭐냐면 헌법에 있느냐? 나옵니다. 헌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가 있느냐? 23조 3항에 있습니다. 23조가 어떤 조항이냐면 재산권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조 1항은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항은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나오고 3항이 바로 뭐냐?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는데 이러한 재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그 상위 개념이 뭐가 있냐? 공공복리가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 적용 중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수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23조 3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조항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안 쓰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부터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고요.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두 번째가 이제 실정법적 근거에서 이제 법률의 근거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데는요, 손실보상은요, 사실은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침해와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래도 중점은 뭐냐? 보상이지, 침해는 아니에요. 침해는 손실보상의 원인 행위가 되거나 요건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요건이 되거든요. 요건이 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보상은 아니거든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손실보상 중에서 침해가 아닌 보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상의 근거로서 법률에 했을 때 법률 딱 들어가면 뭐냐? 일반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법. 없어요. 일반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국가배상법 같은 경우도 일반법이 있는데 손실보상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 또는 보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문제되냐면 다시 얘기하면 손실보상의 양대 구조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잘 알다시피 공용수용,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침해인데, 공용수용인데,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보다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공익사업법인데, 우리가 본래 이제 긴 이름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법이고, 우리가 이 법을 이제 공부하는 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이랍니다. 이런 토지등 나오죠. 사실은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더 세 보이는데, 왜 토지등이라고 표현했을까? 사실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토지하고 건물을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이제 장부도 만들고 등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의 경우는 토지를 사면 거기 있는 건물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지등인데, 줄여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토지등의 취득. 이때 취득은 이제 강제 취득이야, 취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 중에서는 그 가장 강한 침해가 뭐냐면 뺏는 거지, 사실은. 이게 취득인데, 이러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취득 및 이러한 보상에 관한 이러한 법률이 있다. 여기 이제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줄여서 이제 공익사업법이라고 해요. 한때 이 법이 나왔을 때 개별적으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걸 줄일 때 뭐 공토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토상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공익사업법이라고 줄여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 법은요, 공용수용, 즉 침해죠. 이러한 침해에 관한 손실보상의 원인행위인 이러한 침해에 관한 일반법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자기가 땅이 필요하면, 공익사업이 필요한 땅이 필요하면 바로 이 법을 적용해서 개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법 없더라도 바로 이 법으로 바로 침해가 가능해요. 침해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은 아니죠. 이 법으로. 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아니야.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익사업법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법 있죠. 이러한 개별법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개별법이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개별법에 있는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오늘 이제 조문들을 공부해야 될 법이 바로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공익사업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로법,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하천법, 주로 일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LH 공사에 관한 이런 법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공용 수용, 침해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데 보상에 대한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침해를 해놓고 나서 보상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즉 이런 개별적으로 보상에 대한 근거법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어떤요 뭐 시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만에 하나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많이 있고 만약에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일반법이 있으니까 이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어가지고 일반법에서 침해를 해놓고 나서 개별적으로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거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손실보상은 법적 근거 없이는 보상해 줄 수 없는 건데 법적 근거 없어서 이거 만약에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두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학설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죠. 즉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문제가 없으면은 학자들이 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처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자들이 이게 대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많은 이론과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침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수용 등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용이라든 이러한 수용 등의 이러한 침해의 이러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의 근거 규정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침해는요 보다시피 공토법 같은 일반법에서 침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법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침해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거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즉 손실보상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딱한 사정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학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이죠. 이런 해결의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안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면 이러한 사전 예방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한때 시험에 좀 나오다가 유지태 씨가 작고하고 나서부터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요. 아예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침해의 근거 규정도 이거 우리가 손실보상을 할 때는 침해의 근거 규정하고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짝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어느 한 개라도 결하면은 아예 둘 다 무효로 하자. 그 말은 뭐냐면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 없는 침해 규정은 아예 효력이 없도록 하자. 그러면 아예 침해도 없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냐면 독일 놈들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융크, 팀, 클라우저는 여러분들 명언에서 클로저와 같습니다. 조항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복속에 융크팅 클라우저 복속했죠. 그래서 융크팅 클라우저인데 요걸 번역할 때는 선생님들마다 불가분 조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 조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부 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러한 침해하고 이러한 보상의 이러한 규정이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결하면 하나라도 이제 결하면 그 다음에는 모두 그 다음에가 이러한 무효로 만들어 가지고 보상한 근거 규정 없는 침해 근거 규정을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보상 없는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독일의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과연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유클린 클라우잘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느냐, 이러한 해당되는 조항이 있느냐에 대한 유무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그 유무에 대한 논란으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유무에 대한 논란으로서 논란의 중간에 한 얘기가 주장이 일부 주장이죠. 일부에서 주장하기로는 바로 뭐냐, 헌법 제23조 3항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없고요.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헌법 제23조 3항 아직까지는 설명 안 했는데 전형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죠. 약간 좀 더 제껴놓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저거는 뭐 예방적인 차원에서 좋은데, 만약에 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그랬는데 그런 규정이 만약에 존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를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어가지고 적부한 침해는 존재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리 되니까 침해는 적부한 침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부한 침해는 존재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이러한 보상이 안 되는 이런 딱한 상황이죠. 이런 딱한 상황을 나중에 연구할 때 이걸 보고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논란은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발생했단 말이야. 이미 발생해가지고 저 법에 의해서 침해가 존재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해결책인데요. 해결책은 뭐냐면, 자,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법률, 물론 보상에 대한 규정은 개별법이니까 다른 개별법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겠죠. 이러한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규정, 다른 법률이 안 해도 됩니다. 같은 법률 안에서도 또 다른 보상 규정도 좋아요. 이러한 다른 보상 규정을 준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즉, 거기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천이 있는데, 이거 하천법에 보면요. 그래서 이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법인데, 하천법에 보면 하천에는, 이제 하천이 있을 때, 하천을 만들 때, 저는 뭐 지금도, 중앙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가, 창밖을 보면 정말로 짧은 순간이지만은, 정말로 예쁘다고 느끼고, 저거 잘 보존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뭐냐면, 내성천. 경북 봉화에서 이게 흘러내려오는 그 내성천의 그 천변의 아름다움. 아직까지 그 내성천은요, 그 이명박이 식으로 그 콘크리트로 쳐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성천이 이제 있는데 자연스러운 상태거든요. 하천은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물이 평상시 한 이 정도 흘러가면요, 옆에 한 하천 부지는 이 정도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깔아 먹는 거야. 주로 뭐냐, 친일파, 또는 독재 권력에 아부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내부에 붙어가지고 깔아 먹는 거야. 한강도 있잖아요. 보면 한강 건너갈 때 보면 한강 고수부지하고 폭이 좁잖아, 그죠? 원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강남 스타일 할 때, 그 강남이라고 할 때 강남에 신사동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신사동은 신사가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뭐 신사가 뭐 있겠습니까? 잡놈들만 살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신사가 아니고 새신자에다가 모래사자예요. 그게 을충년 대홍수가 나가지고 거기가 다 막 위에서 모래가 쫙 내려와가지고 2000이나 된 데서 내려와가지고 새모래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500년이나 노래도 보면 새모래밭에 칠성각을 세우고 하는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사란 그런 거예요. 사실 압구정동도 마찬가지. 압구정 그 자체도 이게 그 산 밑에까지가 전부 다 뭐냐, 하천부지였어. 근데 그거를 어떤 놈이 다 해먹은 거야. 누군가가 어떤 놈이 해먹은 거야. 참 제주도 놈이 참 많아. 지금도 가면 지방 하천 해먹는 놈들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있죠. 그래서 하천범인데, 원래 하천의 모양은 뭐냐면 땅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대충. 원래는 여러분들 얼굴처럼 생긴 거지, 지멋대로 생겼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제 하면 제일 좋아, 사실은. 근데 보통은 이제 하천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천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게 원래 제 방은 이게 제 방이지. 원래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제 방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뭐냐면 제 방 밖에 있던 땅이잖아. 근데 이게 하천에 편입되게 되지. 그래서 그냥 제 방 밖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제 방 밖에 있는 땅이었는데, 오늘 왜 제 방 밖에 있는 땅을 강조하냐면, 하도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낙동강 내려가다 보면은, 김해 쪽에 보면은 제 방 안에다가 아예 논을 막 경지 정리해가지고, 정지 정리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상 못 해준다 이 말이야. 못 해주겠고, 제 방 밖에 있는 땅은 요건 보상해 줄 거야. 앞으로 하천 정비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상 기준을 뒀어.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땅 중에서 있잖아요. 제일 땅같이 취급하지 않는 땅이 있어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레벨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하수로 내려다보는 게 있어. 옛날에는 농가지 놈이 최고야. 밭가지 놈을 아주 우습게 봤어. 그래서 논은 200평이 한마직이고 밭은 300평이 한마직이야. 지금도. 그래서 논도 있잖아. 상답은 뭐냐? 물가에 있는 게 상답이야.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와가지고 약간 높은 데 있는 거는 하답이야. 그거는 농사 짓기 안 좋다고.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상답은 땅값이 안 오르고 하답이 땅값이 오르는 거야. 이 세상은 모르는 거야. 밭이 더 비싸. 사실은 지금은 대체로 그렇지. 그런 구조야.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그보다 더 나쁜 땅이 있어. 땅이라고 볼 수 없는 땅이 있어.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이제 시인 중에서 연기처럼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라져갔네, 담배 연기처럼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유명한 시인,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4월의 시인이라고도 하고, 새 붙이는 가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향그런, 흙들만 남아라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인이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 떴어. 그래서 이제 이 4.19 이후에 제일 떴는 시인은 뭐냐, 신동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수영 시인 두 분인데, 워낙 이 사람 시가 좋고 하니까 이제 어떤 서울대 다니는 철학과 다니는 여학생이 이 시인을 흠모해가지고 이 시인을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결혼했다고. 결혼만 하면 되는데 또 애를 4명이나 낳았어. 그것도 나이 어릴 때. 근데 신동엽 이 시인은 시인답게 시인이 오랫동안 부동산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 30대 여자래. 그래서 피박을 쓴 거야. 시인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애만 줄줄이 남기고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 정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대기가 앞으로 살아가기 걱정되니까 어른들이 뭐냐면 제일 안전빵으로 팔당에다가 논을 사줬어. 팔당에 농사가 잘 되거든. 근데 박정희가 수용을 했는 거야. 팔당댐을 만들면서. 근데 옛날에는 손실보상이 제대로 안 됐어. 거의 이거는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청천벽력이고 벼락 맞는 거야. 재수 좀 온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팔고 나니까 그 상답을 다 팔고 나니까 살 땅이 없어. 그래 어디에 땅 샀냐면은 강 안에 있는 섬을 샀는 거야. 모래밭이지. 주로 적은 땅을 모으고 있으면 옛날에 좀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땅콩 농사 이런 것들 되게 좀 무시합니다. 원래 저쪽에 강남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원래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배밭 이런 거 있던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었었지. 얘는 4명 줄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호박을 거기서 키워가지고 따가지고 이제 시장 나가서 팔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놀러 오는 거야. 섬이니까 놀러 와가지고 놀러 오는데 나가라 소리 안 하고 놔뒀지만은 얘들이 와가지고 이제 라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을 끓이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과자도 갖다 놓고 얘가 그게 돈이 됐어.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사람이 와. 그래서 유명한 섬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소에다 빌딩을 샀어. 빌딩을 사놓고 이 아줌마는 그게 나온 새로 자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포로 만든 공예품을 수집해가지고 진문화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가 있어요. 인머시라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본인도 시를 쓰시는데 그 시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근데 이런데 섬이 있는 거야, 이 섬. 이 한강은 강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낙동강에도 섬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섬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은 이건 섬으로 인정받거든. 이 섬이 바로 뭐냐? 중지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문제는 법을 만든 사람이 강 안에 섬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이게 이 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섬은 제방 안에 있는 거잖아. 제방 안에 있지만은 제방인데 이러한 제방 밖에 있는 제외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외지에 관한 보상 규정을 준용한 적이 있어. 그게 원래는 제왕 밖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법인데 섬에도 적용했기 때문에 준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 있어. 근데 자 이거는 뭐냐 진짜 구차한 거거든. 지금 이거는 은발의 오줌누기라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얘가 뭐냐면 그러지 말고 헌법을 적용하면 어떻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왜?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규정이 있는데 이 헌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큰 이론적인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이런 것들도 모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좀 넓게 해놓으면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용 가능하다는 그 헌법부터 헌법 제23조 3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가 조금 길어서 좀 뒤로 가죠. 보통 한 4, 50분 딱딱 끊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꼼수인데 강수가 너무 많아질까봐 1시간을 60분씩 꽉꽉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생겼는데 너무 지겨우면 이야기해요. 그러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꼼수에 불과하니까. 헌법 제23조 3항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헌법은 그 자체 조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부에서 29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에 이런 말이 있느냐는 게 자주 출제됩니다. 근데 뭐 딱 한 개 대한 조문인데 그거 그냥 대충 공부 안 하고 지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가운데점 사용 또는 제한 여기까지가 한 그룹이에요. 사실은 등위 접속사 영어 문장 길 때 그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까? 그런 and 같은 이런 것들 너무 막 있으면은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몰라가지고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및 사실 밑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로 하는데 법률로 한다고 다 된 게 아니고 헌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요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손실보상에 대한 골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출발점이 이거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형 나온 김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나옵니다. 공공의 필요는요, 이러한 공익인데요. 이거는요, 이러한 공공복리. 그 다음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공복리보다도 넓은 개념인데,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광의의 공공복리도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공복리보다는 넓은 개념이에요. 다만 국가가 재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즉 재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재력의 취득을 위해서 남의 땅을 강제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정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에 의한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줄여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이런 말을 공공의 필요에 쓰려고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필요하니까 쓰잖아요. 용이니까 이걸 보면 공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재산권인데 재산권만 되는 거죠. 손실보상은요, 이러한 재산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첫째로 얘기하면요, 생명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신체는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또 정신적인 것, 손실보상에서는 정신적인 것, 즉 위자료 같은 거는 손실보상에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이거 없어요. 또 뭐냐면, 기대의 이익이라 했어요. 자기가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대의 이익 없어요. 그래서 재산권만 보장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손실보상이라는 이 제도는요,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이것이 있잖아요, 위법한 이러한 행정이죠. 이러한 행정에 대한 부재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배상은 달라요. 국가배상하고 대칭관계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재산권인데, 이 재산권은 헌법적인 재산권이죠.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인데, 공공의 편에 공용인데, 강제로 취득하는 게 수수용이에요. 취득. 사용은 하겠죠. 사용하거나 또는 제한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공에 필요한 수용 나오죠. 공공에 필요한 사용, 공공에 필요한 제한을 얘기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공용, 수용, 또 공용, 제한, 또는 공용, 사용 이런 말 쓰거든요. 점점 찍지 말고 공용 찍는 게 시각적으로 더 좋겠네요. 공용 들어갈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거 이것만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합쳐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으로 공용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리행정의 한 종류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서 부담을 정서를 공용부담이라고 얘기하고, 학문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공용제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뭐냐면,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요것들은 뭐냐면 손실보상의 원인행위죠. 또 손실보상의 이유가 되는 거죠. 또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됩니다. 손실보상 해주려면 이런 침해가 전제되니까 하나의 침해이고 원인행위죠. 또 이 자체가 하나의 전체로 보면 하나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해가 있었을 때는 나옵니다. 근데 주의될 거는 뭐냐면, 우리 헌법은 말이죠, 명문으로 공용제한을 두고 있어요. 공용제한은 그 사람의 재산권을 뺏지는 않는데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로 사용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바로 그린벨트 같은 게 공용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는 현재 손실보상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제한이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소유권은 그대로 두는데 약간의 제한만 가는데 그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의 경우는 사회적 제약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특별한 희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언제나 손실보상에 제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요, 개발 제한구역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하고
공용제는 안 되는 것처럼 출제되는 그런 선생님의 생각, 좁은 생각도 있었는 적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 여기까지가 치매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상인데요. 이 보상 나오죠. 구조는 그래서 치매와 보상입니다.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나옵니다. 예, 이거 중요하죠. 법률로서 하되. 법률로서 하라는 것은요, 법률 유보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래요, 이 보상을 법률로서 하라 할 때, 이 법률 유보를 만약에 이러한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법률 유보를 강조하게 되면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입법자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입법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즉, 의회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법자를 구속하게 된다. 강조하면 입법자 구속이 됩니다. 법률 유보라고 하죠. 왜냐면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법률 유보가 되고요. 정당한 보상 나오죠? 이게 중요한데 정당한 보상은 바로 뭐냐? 보상 기준이에요. 이러한 보상 기준인데 이러한 보상 기준은 뭐냐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에 대한 기준을 법률이 안 맡겨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요구사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헌법 요구사항이 몇 개 안 되거든요. 헌법에서.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헌법 요구사항이다. 헌법 요구인데 뭐라 보상 기준은 정당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이 있는 헌법을 바로 적용하면 어떨까? 독일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론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걸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